먼저 연동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한국당 의원들 선거법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앞서서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섰고 또 권성동 의원이 방금 전까지 또 필리버스터를 나섰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표결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여건이 짝짝꿍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지역구를 253석을 유지했습니다. 비례도 47석 유지했습니다. 다만 연동형으로 30석을 뽑고요. 기존 방식대로 17석을 뽑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마치 이 제도가 여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현재 나오는 리얼미터와 같은 그 편파적인 여론조사 그 결과대로라면은 그 말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리얼미터에서는 맨날 나오는 게 뭐 민주당은 40%다, 한국당은 30%가 간당간당하다 뭐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면은 이게 아예 틀린 말도 아니다. 자, 그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역구가 116석이고요. 네. 한국당이 지금 96석입니다. 그리고 뭐 정의당 2석, 바미당 15석 등등등등 있는데 지금 이게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땄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리얼미터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39.9%, 한국당이 30.9%로 9% 차이가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비례해서 굉장히 황당한 결과가 나와요. 민주당이 21석을 비례 차지하고 한국당이 14석을 차지하고 정의당이 무려 10석, 정당 득표율이 6%대 나온다는데 비례를 10석이나 말도 안 되는 거지. 가져가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법이다. 그렇죠. 지금 보면요. 연동형에서 30석 이제 할당이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7석을 가져가고 정의당이 9석을 가져가요. 더 가져가요. 한국당이 30%고 정의당이 6%인데 연동형에서는 정의당이 2석을 더 가져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연동형의 지금 폐해거든요. 지역구가 많을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이 결과는 자유한국당 타이틀로 순수하게 나갈 경우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많이 못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나온 것인데요. 여기서도 비례한국당이 생길 경우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네. 이 시나리오, 이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당의 지지가 비례한국당으로 옮겨질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정당 득표율 그대로예요. 다만 한국당 같은 경우는 2%가 비례한국당으로 이전될 경우. 요 상황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요 상황에서 비례한국당 만들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비례한국당이 27석을 가져갑니다. 와. 자, 대박이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결과 한국당이 14석이었죠. 그런데 이 결과대로면은 13석이 뻥 올라가요. 네. 민주당은 14석, 비례한국당이 27석, 정의당이 5석, 정의당이 뚝 떨어집니다. 10석이었던 게 뚝 떨어져 버려요. 네. 자, 연동형만 보면 바로 나오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거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에서 7석밖에 못 가져가고 정의당이 6%밖에 안 된 득표율로 9석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례한국당을 출범시킬 경우에 연동형에서 싹쓸이에 가요. 결국 현재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7석이 감소하고요. 자유한국당의 그 비례한국당 13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5석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말했던 게 도대체 이 여권들이 이 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에서 프로젝트 정당을 만드는 순간 이게 완전히 비례를 싹쓸이하는 구도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이 짓을 한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지금 이 의석도 지역구가 현행 유지일 경우에 가정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지금 저 지역구 116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예 안 되죠. 택도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영남권에서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는 의석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뭐 부동산 논란 등등을 따져보면요. 지금 민주당은요. 민심을 많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민심 이반이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민심이 이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관건은 지역구다. 지역구 민심이 현재 한국당으로 이동 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역구에서 한국당이
크게 선전하고 비례한국당의 득표율이 극대화가 되면 될수록 이게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한국당이 과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건데요. 제가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아직 이게 언론사에서는 아직 이런 시나리오를 안 만들어봤는데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남권과 강원권은 내년 총선에서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12년 새누리당으로서 총선할 당시에 이 대한민국 동부권은 싹쓸이했어요. 그 부산의 그 문재인 지역구 이런 데 빼고는 다 쓸어갔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지금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청권도 지금 아주 좋아요. 상황이. 매우 우호적이에요. 사실 리얼미터 저희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조차도 충청권만 놓고 보면은 한국당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와요. 물론 최근에 또 문재인을 또 떠받드는 지지율이 나오는 과정에서 또 충청권이 또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그 추세를 놓고 보면은 리얼미터에서조차도 충청권은 한국당이 상당히 유리한 구도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영남보다 더 지지율이 높아요. 한국당이. 그 정도로 지금 높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남과 강원은 싹쓸이 한다는 지금 가정을 달았고요. 충청권 17석이라고 제가 가정을 넣은 거는 충청권 의석 28석 중에 3분의 1을 한국당이 가져갈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13석이라고 할당한 거는 강남권 등등등 해가지고 서울 전체 지역구 중에 3분의 1, 4분의 1가량, 예, 3분의 1, 4분의 1가량을 점유할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을 점유할 가능성을 가정했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을 점유할 것을 가정해보니까 한국당이 지역구를 140석을 획득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도 더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더하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도권을 굉장히 박하게 잡아놨어요. 네. 수도권을 굉장히 지금 약하게 잡아놨고 충청권은 사실 이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따져봐도 일단 한국당이 140석까지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 제가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이 32% 그리고 비례한국당이 40%를 득표한다. 그리고 제가 정의당을 좀 높게 쳐줬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경우는 이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은 네, 그렇죠.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민주당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사표 방지 심리로 또 정의당을 찍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머리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으로 12% 간다. 바미당 5% 그리고 나머지 정당은 비례에서 배제되는 당연하니까요. 뭐 우공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3%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은 다 뺐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따져봤는데요. 자, 민주당 32%, 비례한국당 40%, 정의당 12%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쭉 계산했어요. 뭐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쫙 계산을 해가지고 분포를 해보니까 연동형에서 민주당 3석, 비례한국당 21석, 정의당 5석, 바미당 1석이 가능하다라고 짐짓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기존 17석 방식, 기존 방식대로 17석 쪽의 경우 민주당 6석, 비례한국당 8석, 정의당 2석, 바미당 1석이다. 결국 어떻게 되냐?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9석을 획득한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까지 포함해서 29석을 획득한다. 170석 가까이 얻을 수 있군요. 그렇죠. 일단 비례에서 60% 가까이를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7석의 비례를 획득한다. 바미당은 2석의 비례를 획득한다. 여기에 지역구를 더할 경우 제가 지금 민주당이 90석가량의 지역구를 획득한다 제가 가정했는데요. 이 셈법대로면요. 민주당은 100석 이하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구를 90석으로 잡을 때 얘기인데요. 90석보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수도권 민심 위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보수 우파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을 공고히 하고 수도권에서 외연 확장의 극대화를 이룰 경우에는 170석까지 가능하고 더 나가서 180석도 가능한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보수 대통합 이루면 난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석도 가능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다음번 선거에서 지역구 5석이 절대 나오질 않을 거예요. 안 나오죠. 아마 지역구는 민주당 쪽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신당, 민평당, 바미당이 다 지역구를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창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승리한 선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창원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 2석이라고 돼 있는 상황인데 심상정도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친다면은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한석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한 150석 가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특히 PK, 부산에서 문재인 부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송철호의 하명 수사건 때문에 울산에서 더 이상 민주당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동균 기자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동안 보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반발하는 반문 여론이 가장 높은 데가 지금 충청권이거든요. 충청권이 지금 호남의 박탈감이 엄청 심해요. 그렇죠. 예. 네, 지역 맞습니다. 이기주의가 뭐 아주 그냥 팽배한 상황에서 말이죠. 호남에 엄청난 지원이 이번에 예산폭탄이 떨어졌죠. 예산폭탄 호남에 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비교해보면요. 충청권이 인구가 호남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한석 더 많아요. 호남이 의석수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이고 이번에도 또 그대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호남의 의석수를 더 많이 잡아준 세력이 누굽니까?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아니겠습니까? 결국 충청권이 지금 문재인에 대한 반발 심리가 한 60%가 넘어가는 가장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권, 사실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면은 어디에서 이기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냐면요. 충청권에서 승리하면은 선거에서 이기는 건데 이번 충청권은 자유한국당으로 올인을 해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요. 예전에 왜 한나라당 시절에 그 당의 색깔이 파란색일 때 보면요. 호남을 제외하고 다 파란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아주 새빨간 물결이 지도에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렵다는 PK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구 중에 하나라는 창원 성산 여론조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요. 여권 단일화한 여영국이 강기훈 후보보다 20% 이상 앞설 것이다. 더블 차이로 질 것이다, 한국당이. 라고 했는데 까보니까 500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거 알겠지만은 이게 총선 가면 갈수록 그런 왜곡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실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PK, 민심 위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 부산 지역이나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 그래 한번 이번에는 민주당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넘어갔다가 지금 화들짝 놀란 거 아닙니까? 김경수가 알고 보니까 범죄자였네? 문재인 한 거 보니까 완전 개판이네? 지역경제 다 망쳐놨네?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울산 이번에 또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남, 부산, 울산이 선거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TK 지역, 워낙 공고했던 지역이죠. 강원도 말할 거 없죠. 충청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망하는 쪽에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충청권은. 그리고 서울, 제가 지금 이 표에서는 13석이라고 지금 쓰긴 했습니다만은 서울이요.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한국당에게 불리한 곳만은 아닙니다. 과거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40석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충분히 민심이 위반되면 서울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도 역시 바뀔 일만 바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요.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김경수 터지고 있죠. 조국 터지고 있죠. 지금 다 터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총선 앞두고 수면이 나온다? 이거는 뭐 민주당은 죽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이죠. 창원 선거 아슬아슬했죠. 그때의 여론 상황하고 지금의 여론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훨씬 나쁘거든요. 조국 사태 터지고 말이죠. 예, 울산 부정선거 터졌기 때문에 훨씬 나쁠 겁니다. 만약 지금 창원 그대로 선거에 들어가면은 한 1000표 이상, 2000표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4월은 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 4월 보수 우파 대통합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유권자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200석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0석은 하긴 해야 돼요. 탄핵 때문에. 맞아. 네, 탄핵 때문에 200석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석. 예, 180석 의미는 있는데 그래도 200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탄핵이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처럼 맡겨진 임무를 저희 국민들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